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씨입니다. 오늘은 흑당근을 제가 어떻게 씻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근은 쿠팡에서 샀습니다. 박스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는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리고 주스 먹을 때마다 그렇게 꺼내 먹어요. 먼저 이거 흑당근을 여기 맹물에 한번 흙을 털어서 씻을게요. 이렇게 한번 그냥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씻을게요. 그리고 나서 베킹소다에 씻을 거거든요. 이렇게 고무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고무장갑이 여기 돌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한번 좀 씻겨요. 제가 제주도 부자 당근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이렇게 딱딱한 땅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제주도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모래 같은 흙에 당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쑥 뽑혀요. 쑥쑥.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요거 당근 요 뿌리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당근 그 밭에 딱 얘가 심어져 있을 때 정말 초록초록한 그 당근 밭이 진짜 장관처럼 예뻤거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뿌리들은 이렇게 그냥 닦으면서 조금 끊어낼게요.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당근이 우리가 보통 눈 건강에만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근은 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지만 이게 당근이 눈 건강만 단지 좋은 게 아니라 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간에서 눈에 필요한 로놉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눈을 많이 쓰게 되면 그 필요한 게 간에서 계속 로놉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당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바뀌고 그러면 간에서 로놉신을 만들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에서 뭐 해독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서 피로감이 덜하고 간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당근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또 드시게 되면 피부에도 또 굉장히 좋거든요. 비타민 A 하면 그 레티놀 많이 아시잖아요. 걔도 동물성 비타민이 레티놀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때문에 피부에 좋은데 피부에 그 좋은 이유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아시죠? 항산화. 산화를 막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의 노화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그런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킹소다 이거를 이렇게 물을 받아서요.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당근을 담가주세요. 제가 그 흑당근을 사서 먹는, 저도 직장맘이에요. 워킹맘이라 힘들어요. 일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또 이렇게 또 주스도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짜야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당근 이거 씻는 거 귀찮아서 매일 씻은 당근을 사서 먹었었어요. 씻은 당근이 살짝 이렇게 조금 비싼데 그래도 제 노동력에 비하면 싸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 조승원 약사님 영상 보고 흑당근을 이렇게 사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승원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당근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 이거 다 그 감자 깎는 칼로 다 깎아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그런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이거 당근에 있는 이거 흙, 이게 더 건강에 좋다고. 당근이고 어떤 거고 전부 다 껍질하고 씨, 뭐 그런데 영양이 많기 때문에 꼭 흑당근을 사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제 그 영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씻은 당근도 껍질이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씻은 당근도 껍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고압의 그런 수압이 높은 그 물로 씻었기 때문에 걔도 그렇게 뭔가 약품 처리한 게 아니라 깨끗이 씻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언니가 떠준 수세미인데, 저희 집에는 설거지하는 수세미가 있고, 이런 채소 닦는 수세미, 그리고 과일 껍질 닦는 수세미,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킹소다에 담가놨던 여기 얘를 이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는 닦아요. 금방 깨끗이 닦이거든요. 이렇게다가 놓고 닦으면 사실 힘든데, 이렇게 어디 두고선 이렇게 닦으면 힘도 덜 들고 훨씬 쉽게 잘 닦입니다. 얘는 아직 안 담갔던 거예요. 여기 물에 이게 지금 수조가 작아서 베킹소다에 담갔던 거 위주로 먼저 닦을게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닦아줍니다. 네. 그리고 또 당근이 어디에 좋으냐면요, 그 탈모 때문에 약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절이 그렇게 바뀔 때,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요즘에 매일 수영을 가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수영을 가서 그 머리를 매일 이렇게 감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또 길고 뭐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머리 또 염색도 하지, 파마도 하지,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탈모에 좀 좋다고 하는 샴푸를 지금 쓰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탈모 샴푸가 뭔가 진짜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처럼 염색이나 열펌을 해서 이렇게 머리에 물에 딱 닿으면 그 머리가 약간 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굳어서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거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탈모에 좋다고 제가 쓰는 샴푸는 딱 머리에 닿는 순간 우리 그 머리 린스나 트리트먼트 바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있던 머리카락이 이렇게 싹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싹 풀어지잖아요. 샴푸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색깔이 그렇다고 린스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탁한 색깔이 아니라 맑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샴푸로 머리를 감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온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그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 보통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다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 트리트먼트는 머리 두피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 두피에다가 걔를 이렇게 이제 짜서 바르면 그러니까 두피가 약간 따뜻해지는 열감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머리카락이 금세 미끌미끌 보드랍게 딱 변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정말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또 들면서 그런 탈모에 대한, 예전에는 저 머리숱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아침마다 머리 묶어주시면서 야, 너는 진짜 머리 묶을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던 머리숱이 다 나이와 반비례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세미가 까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씻어줍니다. 들고 씻으면 팔이 아파요. 이렇게 대고 하면 힘이 훨씬 덜 들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씻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삭즙할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사과도 그 세척해 놓은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지인이 이렇게 주워 먹어봤던 사과를 먹어보고 제가 알게 된 그 황금 사과. 지금은 그 사과를 그 시간은 씻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10kg 박스째 사가지고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닦아서 봉지 담아놔요. 그리고 삭즙할 때 딱 꺼내가지고 그렇게 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번에 할 때 조금 힘은 들긴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베킹소다에 담갔다가 여기 수세미는 나중에 제가 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질러 씻은 다음에 얘를 흐르는 물에 한 3번 정도 헹궈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초물에 담가요.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하지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주스 삭즙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또 직접 보고 나니까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따지면 매일 뭐 그냥 애들 밥 먹인다고 제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해도 아침에 바쁘다고 잘 먹지도 않고 끼적끼적 거리다가 가는 것보다는 건강에도 좋죠. 아이도 그냥 후딱 마시고 가죠. 뭐 일석몇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 이렇게 채소과일식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본인도 그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또 잘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씻고 이렇게 아직도 물을 보면 약간 누런 물이 나와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씻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까뭇까뭇해 있으면 약간 더러워서 막 필러로 전부 다 깎았거든요. 근데 조승환 약사님 영상 보고 그렇지, 그렇게 뭐 화학 첨가물 있는 것도 그냥 뭐 라면이고 햄이고 부대찌개고 그렇게 먹으면서 뭐 이게 뭐가 들어가요, 그쵸? 근데 아직도 조금 껍질을 까는 건 있어요. 연근하고 우엉은 깨끗이 닦아가지고는 그냥 그거는 그 음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육이 아직 제가 덜 됐나 봐요. 이렇게 한 3번만 닦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물도 안 나와요. 더러운 물도. 이렇게 닦아요. 보세요. 물이 깨끗하죠? 네. 이렇게 깨끗하까지만 닦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새백 식초거든요. 요거는 그냥 집에 있는 식초 쓰시면 돼요. 이것도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한번
컵에 요거 한 100ml 정도 되거든요. 반컵 정도 부어주세요. 네, 그리고 당근을 이렇게 담가서 혹시 뭐가 있을 것도 세균도 없애줍니다. 통이 모자라요. 작으니까 이건 4분의 1 컵. 그리고 여기도 물에다 담가주세요. 이렇게 담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당근도 이렇게 씻었고요. 그리고 양배추는 썰어서 아까처럼 베킹소다에다가 한번 씻고 좀 잠깐 담가놨다가 씻고 그리고 한 2번 정도 헹군 다음에 걔도 식초물에 한번 담갔다가 건져서 이렇게 착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근 씻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건져내시면 됩니다. 네, 양배추를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베킹소다를 물에 1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풀어준 다음에 양배추를 퉁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에 잠깐 베킹소다 물에 약간 걔네들이 빠져나가게 노폐물들이 베킹소다에 좀 흡착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담가놔 주신 다음에 잠깐 두면 돼요. 이렇게 뒤적뒤적 한 다음에 얘를 한번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물에다가 사과도 이게 거의 씻어놓은 거거든요. 한번 다시 헹구겠습니다. 저도 사과도 그냥 저는 한꺼번에 다 씻어놔요. 이렇게 얘도 좀 담가 놓고 사과도 똑같이 씻어요. 베킹소다 물에다 좀 담가 놨다가 얘도 저는 수세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과 껍질 전용, 과일 껍질 전용 수세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요. 한번. 요즘에는 그 채소과일식 CCA 주스 만드느라고 사과나 당근을 거의 박스로 사요. 사과는 10kg 박스를 거의 일주일에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애랑 저랑은 주스로 마시고, 그리고 저희 큰 애랑 남편은 그냥 과일로 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헹궈주세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궈주세요. 이것만 헹궈주시면 돼요. 깨끗해요. 이렇게 그리고 양배추도 그 베킹소다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음식물에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헹궈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킹소다가 빵 넣을 때도 부풀리려고 넣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헹궈줍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물질이 없으면 된 거거든요. 제가 스피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제 처음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스피치 학원 선생님은 말씀을 하실 때 복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흉식 호흡을 하고, 그리고 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과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이거는 물이 작아서 4분의 1컵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담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해도 목에 부담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불룩하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후 하면서 배를 쑥 밀어 넣으면서 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으로 나왔고요. 진짜 이게 제대로 되면 그 입술이 약간 진동이 느껴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복식 호흡 몇 번만 하면요, 어지러워요. 그게 정상이래요. 어지러운 게. 이렇게 식초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여러분도 근데 그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복식 호흡 한 번만 해봐주세요. 식초물에 담가주세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식초를 조금 더 넣을게요. 이게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 담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조금 있다가 꺼내고요.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씨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살리는 채소 과일식 CCA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립하는 방법이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립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립하실 부품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요게 주스 짜주는 통이거든요. 여기 통에는 두 개의 고리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여기 찌꺼기 나가는 쪽에 고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패킹이 달려 있거든요. 착즙이 꽉 짜지라고. 그래서 요 거리를 딱 이렇게 잠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리는 주스 배출구, 여기 이렇게 마개가 있거든요. 요것도 마개도 이렇게 꼭 닫아 주시고, 요 주스 배출구 쪽에 있는 고리도 이렇게 세척할 때는 열어서 닦으시고,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고리 하나, 두 개 이렇게 닫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히롬의 핵심 부품 스크류거든요. 이 스크류가 재료를 짜주면서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립할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세척할 때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하셔서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조금 더럽다 싶으시면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크류를
여기 드럼 안쪽에 그냥 쏙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휴롬의 정말 착즙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요 메가 호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 휴롬은 이렇게 작은 구멍에 재료를 작게 썰어서 계속 투입을 했어야 됐지만 지금 메가 호퍼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투입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 안에 보시면 솥불처럼 생긴 자동 절삭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재료를 잘라주고 계속 투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 그리고 이 뚜껑도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세척하실 땐 빼고, 그리고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립하실 때는 여기 찌꺼기 나가는 부위 쪽에 요거를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열쇠, 열림, 잠김처럼 이게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 주스통에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른 색깔이 아니라서 자세히 보셔야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가호퍼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았으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열쇠가 잠김, 열림 이렇게 표시가 그림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하고 열쇠, 열림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맞춰서 안 하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얘가 그 찌꺼기 나오는데 그 바닥을 이렇게 잡으시고 찌꺼기 나오는 데를 이제 중앙으로 하신 다음에 요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살짝 오른쪽이에요. 이게 여기를 보면 화살표랑 열쇠, 열림이랑 이렇게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살짝 오른쪽에 놓으면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딱 거기만 들어가거든요. 집어 넣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쏙 밀어 넣으시면 손잡이랑 찌꺼기 배출구가 이렇게 일자가 되면은 이게 조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체 손잡이가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거꾸로 하면 조립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스 배출구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보시면 찌꺼기 배출구가 이렇게 서랍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작동법은 너무 간단해서 버튼만 이렇게 누르시면 작동이 돼요. 그리고 끄실 땐 이렇게 끄시고, 여기 아래로 내리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한꺼번에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단단한 게 들어갔을 때 잠깐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재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역회전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착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얘를 막 이렇게 열려면 절대 안 열리거든요. 작동 쪽에 열리지 말라고 얘를 꽉 닫게 되어져 있어요. 여실 때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앞으로 살짝 당기듯이 이렇게요. 앞으로 당기듯이 하시면 쉽게 열립니다. 뚜껑 여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식초물에 담갔던 요거 양배추는, 이거 물이 나오네. 요거 양배추는 한번 그 물에 건져 놓은 거거든요. 양배추를 먼저 썰어 놓은 재료를 먼저 이렇게 넣을게요. 오늘도 그 CCA 주스 만드는 거예요. 그 양배추는 비타민 U라고 해서 위 건강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 U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피부 미백 효과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간해독에 좋다고 해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풍부한 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 위건강 때문에 드신다고 하면서 삶아 드시거나 데쳐 드시거나 하셨으면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U를 거의 놓치고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비타민 U도 그렇고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동 중이라도 뚜껑이 이렇게 열면 안전 센서 때문에 이렇게 기계가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뚜껑을 다시 닫으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흙당근이에요. 이것도 베킹소다랑
베킹소다에 씻고, 그리고 식초물에 마지막에 담근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아까 말한 또 동그란 추가 투입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찻집되는 동안 뚜껑 열지 않으시고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당근은 그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피부에 왜 좋냐면 그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아시죠? 항산화. 산화를 막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들 젊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안 늙었으면 좋으시잖아요. 그럼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요거 당근이에요. 그래서 꼭 저처럼 이렇게 주스를 안 해 드셔도 돼요. 채소 과일을 매일매일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그냥 저희 남편이나 저희 큰아들처럼 그냥 씹어서 잘 드시는 분은 씹어서 드시는 게 최고로 좋고요. 그런데 잘 씹어서 드시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사과 껍질을 또 쫄깃쫄깃하다고 껍질을 다 만약에 까서 드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블렌더에 갈아 드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프롬으로 찻즙해 드시면 좋습니다. 벌써 여기 지금 주스가 다 찼거든요. 주스를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옮겨야겠습니다. 주스를 따라 볼게요. 그리고 다시 또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라는 건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재료 세 가지는요, 세계적인 그 자연치유센터, 그 암치유센터에서 아침마다 거기 계시는 환우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주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과, 당근, 양배추는 그런 뭐 비타민, 미네랄, 그런 또 뭐 파이토케미컬 하는 그런 영양소들 말고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에만 있다라고 하는 효소가 또 굉장히 풍부한 게 바로 요 사과, 당근,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만약에 생으로 못 드시면 어떻게든지 사실은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소, 비타민 U, 그리고 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열에 약한 영양소들, 그런 영양소들을 다, 그것 말고도 또 채소 과일에는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드시려고 하면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사과 하나리면 은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정말 그 효능 효과가 입증된 그런 과일이거든요. 매일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드셔도 정말 뭐 장 건강뿐 아니라 뭐 위 건강, 장 건강, 뭐 정말 전부 다 좋거든요. 장이 우리 사람의 면역력에 굉장한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장만 건강해도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만 정말 드셔도 건강하게
뭐 이런 올 겨울이나 가을이나 환절기나 이렇게 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당근은 추가 테이프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윗부분은 너무 딱딱해서 안 될까봐 이거 잘라서 주는 거예요. 얘도 그냥 넣어볼까? 네. 요거 이렇게 알아서 착즙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요거 그릇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히롬은 믹서기랑 그 다른 게, 믹서기는 이제 고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고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바닥 이렇게 비볐을 때는 별로 열이 안 나다가 엄청 세게 비비면 엄청 열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속으로 굉장히 세게 돌아가다 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열이 발생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에 약한 영양소들, 비타민 U, 비타민 C, 뭐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소들은 그냥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열 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따라 볼게요. 저는 이걸 한꺼번에 안 따라요. 왜냐면 아까 재료가 좀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반씩 따라서 이게 이제 맛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과도 맞아 넣을게요. 제가 좀 전에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효소가 곡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곡물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요. 곡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생선, 그 생물에는 다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썩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과일을 그냥 두면 이 과일이 썩잖아요. 이게 썩는다는 게 바로 효소 때문에 얘가 썩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은 썩어요. 썩지만 살아있지 않은 음식, 가공 음식들은 보시면 안 썩어요. 우리 막 예전에 뭐 햄버거를 뭐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썩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죽어있는 그런 가공 음식들은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음식들은 뭔가 부패되고 썩는데, 그 썩는다는 게 그게 안에 효소가 살아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채소, 과일 속에 있는 이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침에 있는 아밀라제, 그렇게 소화효소,
그 효소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노화를 예방하고 하는 그런 항산화,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소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몸에 있는 효소를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효소가 계속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게 바로 효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많이 먹어도 소화가 금방금방 일어났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이 바로 다 몸에 있는 효소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효소 관리를 잘 해야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장수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효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소식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소식을 하면 장수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몸에 있는 효소 관리를 잘 하라는 거거든요. 이 효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살지 못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시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음식으로 그 효소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효소를 적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채소 과일을 드셔라 하는 이유가 뭐 비타민, 미네랄, 뭐 파이토케미칼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이유는 바로 효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롬은 분쇄기처럼 그냥 왕창 다 갈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꺼기를 빼면서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먹고 내 대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에요. 그래도 또 아깝잖아요. 또 이렇게 음식하는 또 주부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동그랑땡에 넣는 게 가장 맛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동그랑땡을 만들면서 이거 만두 속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만두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두 속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고, 계란말이나 계란찜, 그리고 카레라이스, 그리고 김치전에도 제가 넣어봤거든요. 김치전도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계란말이나 계란찜에 넣으실 때는 많이 넣으면 저희 아이들이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으면 좀 싫어하는데, 그리고 카레라이스 하실 때는 얘를 먼저 이렇게 좀 볶은 다음에 그 약간 일본식 카레처럼 그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서 하면 훨씬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훨씬 카레가 맛있는데 또 저희 또 애들은 약간 꺼끌꺼끌한다라고 그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위생봉지에다가 담았다가 그렇게 음식할 때 저희가 쓰고 있어요. 제가 맛있어요 진짜. 왜냐면 양배추, 뭐 사과, 당근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또 뭐 만두속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소금 같은 데 절거가지고 물기도 싹 빼잖아요. 그래서 물기도 없이 뽀송뽀송해서 되게 좋아요. 또 얘를 이렇게 김치냉장고에 넣었다가 음식하실 때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래 해서 드실 거면 냉동시켜서 드셔도 돼요. 한 병이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 몸을 살리는 채소 과일식 CCA 주스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 2, 3일치씩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 공복에 하나씩 먹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은 또 체대 입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원 갔다 와서 아침에 이렇게 뭐 하루에 2개, 하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요거 드럼 세트 세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가지고 싱크대로 가겠습니다. 방금 CCA 주스 짠 요거 드럼 세트를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드럼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는 고리가 2개 있어요. 찌꺼기 나가는 고리 하나, 주스 배출구 고리 하나. 이 2개를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스크류 2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식기세척기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크류는 식기세척기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품들은 다른 재질들이 같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찌꺼기 나가는 쪽에는 여기 패킹이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빼서 이 안쪽까지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찌꺼기 나가는 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주시면 되게 빠져요. 그리고 안쪽에 이것도 수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찌꺼기 나가는 데가 잘 안 빠지면 젓가락으로 살살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주스 배출구 쪽도 이런 데는 수세미를 좀 닦아주시면 더 금방 닦을 수 있어요. 여기 주스 배출구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요 메가워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뚜껑 손으로 당기듯이 열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아래쪽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척 끝.